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디입니다. 9월 1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들 보내셨나요?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3억 하락, 부산 더샵 센텀폴의 2.95억 하락, 힐스테이트 4역, 분양권 25%, 1.8억, 살아보지도 않은 집에 1.8억이 증발을 했네요. 추석 이후 매물이 증발했다. 매물이 막 감소하는 현상 여러분들 아마 지켜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야 이거 호재다. 매물이 감소하면 그 다음은 뭐다? 그 다음은 상승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물이 증발했다? 그 매물이 어떤 매물이냐? 시장에 나와있던 쌓여있던 매물들, 거래되지 않은 매물들이 증발했다? 그거 한 달 있으면 아니면 한 달 기간이 내부에 등록된 지 한 달이 지나서 추후에 다시 등록될 수 있는 매물, 즉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의 매물들, 악성 매물, 어떻게 보면 악성 매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매물들이 야 이렇게나 많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안 하는 후구 업체. 자,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자, 조금이라도 빠른 변화, 발빠른 변화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역대급 감소지 않습니까? 명절마다 이런 감소는 있어 왔어요. 추석 때마다 이런 감소, 아니면 설날에 이런 감소 현상들 늘 있어 왔던 일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그 폭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등폭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추세에 바뀌지 않아요. 이 추세에 다시 살짝 상방으로 꼬리를 친 상태로 이 상태로 쭉 나갈 겁니다. 그 매물이 또 언제 증가하느냐? 규제 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또 불확실성이 있어요. 언제부터? 5월부터 양도세 관련된 혜택이 있었죠.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과되는 부분들, 좀 이렇게 혜택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 종료가 되느냐? 내년 5월 되면 종료돼요. 그러면 시장에서 물건을 내놓고 보통 등기 기준, 지난번에 제가 등기 방송 한번 하다가 방송을 한번 망쳐먹은 적이 있었는데, 등기 기준 보면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리더라. 요 자료는 뽑아냈어요. 사람들이 1개월 만에 등기하는 경우 잘 없었어요. 계약 시점부터 이 등기까지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걸리더라. 그럼 문제 물건을 언제까지 팔 수 있느냐? 거의 한 2월 달까지 되면은 야 물건 팔 사람들은 이때 다 팔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9월 달인데요. 남아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양도세 중과 관련된 매물들 이 연말 되면 갑자기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매물이 더 많이 나와요.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매물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더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부분도 한번 유심히 봐주셔야 돼요. 근데 요거 확률은 제가 그전에는 굉장히 요걸 좀 높게 봤었거든요. 지금은 요 부분을 좀 낮게 봅니다. 왜? 여기 규제 해제 해줄 거예요. 규제 해제 해줍니다. 왜? 분양해야 됩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부터 해서 난리 났습니다. 아 참. 그리고 제가 이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기 싫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대구 방송에서 한번 했던 이야기를 또 부산 방송에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야 시간 여유가 좀 되시는 분은 야 부산의 예고편이라고 생각하시고 대구 방송도 좀 봐주시면은 저런 이야기도 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중요하다고는 느끼지만 야 사람이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다른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 자금을 조달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금리 막 10% 이렇게 해도 돈을 안 빌려준대요. 공사를 진척시켜 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들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막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지금 여기 천에 딱 겹쳐졌어요. 제가 요거 지금 요 데이터 숫자를 자동으로 입력시켜 주려고 하니까 요 점을 찍지를 못했어요. 점을 딱 겹쳐져 있다. 지금 어쨌든 요 추세는 지금 그대로 가고 있다. 그 부분 연말 되면 매물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 그 다음 해 보셨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서 거의 2만 건에 육박하는 전세 매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월세를 더 선호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월세 매물도 충분히 많다. 지금 전세 들어가려니 불안하다. 근데 전세 가격이 충분히 많이 떨어진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전세를 가시더라도 좀 안전한 곳으로 가시면 되고 월세도 충분히 많다. 월세 매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악성 매물들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렇게 쭉쭉 물건이 안 나가고 매물이 다시 등록된 지 1개월이 지나서 자동 말소되고 다시 재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물건인데 가격이 비싸니까 안 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장에 사람들이 지금 못 돌아다녀요. 전세금을 안 돌려서 못 돌아다닌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대 물량 전국 탑의 빠른 속도로 지금 거의 2만
1000건인데요. 곧 있으면 23,000건, 금방 10월달 내로 23,000건에도 도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나 많은 매물들이 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많이 빠졌을 때는 거의 2만 건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면 시장 참가자들이, 야, 임대 물량 줄어드는 거 봐. 그 요 추석 며칠 연휴 기간 동안 1,500건 가까이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면서, 야, 이제 빠진다. 분위기가 바뀌었다. 아니잖아요. 이게 이 명절 때마다 늘 있어 왔던 현상들이다. 명절 때마다. 제가 동그라미를 금방 쳐봤는데요. 명절 때마다 있어 왔던 현상들이다.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거래량 66건, 4거래일이었어요. 4거래일. 근데 이게 뭐 추석 연휴 기간에 거래되는 건수도 월요일, 화요일 거래되는 건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때 지금 거래 66건이 신고된다는 말은 8월달, 9월달 신고분 그것이기 때문에 거래량 4거래일 치고는 거래량이 많지 않다. 많지 않은 부분 한번 체크해 둘 필요는 있으시고요. 8월의 거래량 지금 948건인데요. 예, 지금 1100건 지키려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9월달의 거래는 특히나 시장에 매물을 내놔봐도 잘 안 팔리니까 직거래를 통한 방법이 많이 있더라. 직거래 이거 아는 사람한테 폭탄을 넘겨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요. 948건이에요. 이때부터 지금부터 여기 월 말까지 가게 되면 한 130건 정도 더 추가된다고 보면은 거의 1070건, 1100건 못 넘기는 상태일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9월의 거래량이에요. 9월의 거래 현재 91건이거든요. 이 과거에 7월의 거래량이 그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물론 추석 연휴라는 이런 좀 특수한 이런 상황이 좀 있긴 했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그 절반 정도 수준이면은 이 여러분들 9월의 거래량이 몇 건? 700 아니요. 그 700건 정도 되죠. 700건에서 한 750건 정도. 우선 예측치는 계속 바뀌는데 오늘 제가 대충 보니까 한 750건 정도 보입니다. 750건. 여러분 750건은 거래량 본 적 있으신가요? 1월 달에 거래 안 돼서 난리 났었죠. 1월 달에 거래 안 돼서 난리 났었거든요. 근데 그 750건이면 거의 절반 조금 넘는 정도 수준. 9월의 거래량이 750건 정도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굉장히 적네? 정말 심하다라고 느끼지만 서울이 지금 이렇잖아요. 서울이 지금 막 600건대 막 이런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야, 서울보다 그래도 여기 분위기 좀 더 좋다. 이렇게 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부산 사람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거래량이 적구나. 분위기가 정말 안 좋구나. 규제해주면 큰 효과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베네시티 대형 평형의 하락. 대형 평형의 하락도 조금 의미있게 봐야 되고요.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1단지 39평 이것도 대형이에요. 대형 가격 39평형 가격이 3억이나 떨어졌다. 거의 한 25% 정도 되나요? 층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이거 보시면은 10층이 12억 6천, 그 다음 22층이 9억 5,500. 전 층수도 따지지 않습니다. 자, 25% 정도 하락했고요. 매매가 전세가 거의 그래도 한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라면 전세가율이 한 5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건 거의 75%까지 가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은 돈 돌려주기가 정말 녹록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 부산 더샵 센텀폴에도 가격이 거의 3억 가까이, 거의 30% 안 되지만 한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 10% 정도 떨어지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7억짜리 아파트, 7억까지 갔던 아파트를 6억에 산다. 이거 매력적인가요? 세종시 아파트 11억까지 갔던 것이 6억으로 떨어져 있다. 심지어 5억대에도 거래가 되곤 한다. 저 같으면은 요 세종시 사겠어요. 이 투자성으로 본다면 난 세종시를 차라리 사고 싶다. 이번 정권에서 빚을 못 볼지언정 또 다음 정권에서는 또 빚을 보게 된다면 훨씬 더 투자 가치로서는 매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어요. 아무튼 세종시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구동은 롯데캐슬 골드 1단지 같은 경우에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센텀 피올의 1차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중동 3점 그린코아 요거는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20% 30%. 요 낙폭은 추석 이후에 분위기는 썩 반전되진 않는다. 추석 때 민심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부분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안 팔리는구나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자, 안락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자, 이거 재건축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의 한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 이번 정권에서는 재건축 관련들도 큰 힘을 못 쓰고 있다. 정권 초반에 4월달, 5월달까지만 해도 야, 부산 사람 눈치 빠르다. 유행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서울에 있는
뭔가요? 일기 신도시라든지 재건축 관련해서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면서 부산 사람들도 재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움직이지 마시라. 지금, 움직이지 마시라.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간밤에 미국의 충격,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나스닥 선물이 5% 정도 빠지는 모습,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 근데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한 20년물 정도가 20년물 국채 수익률이 3.6% 정도 됐던가요? 3.6, 3.7을 오가는 모습이었는데 미국의 국채 20년물이 아마 한 3.6%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야, 우리나라 국채를 살래? 누군가 외국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국에 있는 국채에 투자를 할래? 미국에 있는 국채에 투자를 할래? 물론 미국도 빚쟁이 나라는 맞긴 해요. 채권을 막 뿌려대는 남발하는 빚쟁이 국가는 맞긴 해요. 하지만 그 안정성이나 미래 장래를 봤을 때 그 넓은 땅덩어리와 그 많은 자본과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야, 미국 채권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순간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자, 가격 하단 부분도 비싸게 사지 마시라. 늘 이 정보 격차 때문에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점 대비 1,000만 원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누구는 4억 하는 물건 30% 할인해서 4, 3, 12 하면 2.8억 되면 거의 이런 물건을 사는데 누구는 2.8억까지 안 갔던 물건을 거의 이 가격에 사더라. 야, 이거 좀 정보 격차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추석 연휴 때 제 방송 좀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 좀 해주셨나요? 안 해주셨다면 저 미세한 변화는 제가 좀 빨리 눈치를 채요.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방송 시간이 10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 위에 좀 많은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핵심적인 변화들 최대한 빠르게 짚어드리려고 하잖아요. 아마 오랫동안 시청해 오신 분들이라면 야, 저 좀 빠르네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물론 제가 어디 가가지고 누군가 전문가라고 누가 이야기하는 걸 주워 듣고 아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만 아주 면밀히 따져보고 비교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밝혀내는 부분들이잖아요. 자, 건당 거래대금 계속해서 조금씩 미끄러져 내려온다. 요것도 시장 상황이 좋아질 때면 이렇게 보시면 아시잖아요. 대선 전후의 기대감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대구 같은 경우에 규제 해제가 되면서 또 반짝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에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변곡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면 이 건당 거래대금이 바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충격적인 서울 방송 보셨나요? 제가 찍은 거 서울 평균 건당 거래대금이 11억 선이었어요. 근데 8월달로 접어들면서 7월달인가 갑자기 이게 7억대로 뚝 떨어졌어요. 이 거의 충격적이거든요. 이 부산은 해봐야 겨우 2, 3%씩 아주 야금야금 건당 거래대금이 줄어들지만 서울은 비싼 물건 아예 안 산다. 그나마 거래되고 있는 건 싼 물건들의 거래 하락률을 보시면은 이 부산에 만약에 6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다. 그럼 한 20, 30% 할인하면은 한 4억 중반에서 5억, 4억 중반에서 5억 초반 요 정도 거래되잖아요. 서울의 6억짜리 아파트 가격도 똑같이 하락합니다. 하락률 거의 같게 형성되면서 거래가 형성되면서 건당 거래대금도 확 낮아지거든요. 이 시장의 이 아주 특수한 변화, 이 7억으로 건당 거래대금이 낮아지면서 거래는 거래 실종이란 말도 이제 잘 안 쓰더라고요. 거래 멸종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거래 멸종이란 말을 더 많이 쓸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 요 작은 차트의 흐름, 여기에서 발견해내는 것. 이 다른 방송에서는 이런 부분들 짚어주나 모르겠어요. 아까 부산 거래량 제가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요? 9월의 거래량이 한 750건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우선 그래도 3,000건은 가져야 되는데 750건 이게 굉장히 지금 이거 차트 예를 들어 좀 윗부분에 한창 많을 때는 정말 14,000건에 13,500건에 13,500건 정말 잘 나갈 때는 이 정도 거래였는데 여기서 열토막이 나면 1350건이잖아요. 열토막이 나다 못해 정말 750건이면 거의 최고 정점에 이 전성기의 거래량의 거의 20분의 1토막에 가까운 거래량으로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래서 전 늘 거래량 부분을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죠. 3억 미만 거래 비중 높아지고 있어요. 서울에는 6억 미만의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아진다든지 싼 물건들의 거래가 많아지는 현상.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이제는 사야 되겠다. 이제는 좀 떨어지네 사야 되겠다. 근데 그 떨어지는 것이 올라갈 때도 미친 듯이 올라가서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었지만 떨어질 때 또한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떨어질지 그거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보 격차로 인해서 잡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 제 방송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언론에서 막 그런 이야기 뉴스 나오는 놈 좀 무서워요. 저는 이 하락을 더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이 팔고 도망간 사람, 야 팔고 도망간 사람 잡아라. 누구야? 팔고 도망간 사람, 이 먹튀한 사람 누구야? 그러면서 막 표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아파트, 부산 아파트 한 채도 사본 적도 없고 한 채도 살 생각도 없고 전혀 그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저는 말씀만 드리는데 야 저를 표적으로 삼고 공격할지도 몰라요. 네가 하락 이야기 자꾸 하니까 그냥 저 같은 일개 뭐 듣보잡의 유튜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하지만 야, 저는 정보를 일단 바로 알고 그 다음에 뭐 사든지 팔든지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되지 막연한 감으로 하는 시대는 좀 지났다. 6억 이상 거래 비중 줄어들고 있고요. 분양권 거래량 9건 중에 신고가 1건. 요 표가 너무 작았다. 표가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분양권도 아는 사람도 안 사주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쨌든 9월에 분양권 거래량 많진 않아요. 분양권도 고점 대비로 보면은 좀 녹아내립니다. 누군가 비싸게 산 사람들 또 방향 따지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거 굳이 안 따져도 가격이 1.5억씩 이렇게 하락한다. 1.8억이 하락을 한다. 1.3억이 하락한다. 이 대구에서 이 억 단위로 하락하는 현상들 굉장히 많이 목격했었거든요. 요 현상이 좀 나타나면은 그 다음 수순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분양권 가격이 하락하면 주변에 있는 신축 가격들, 준신축 가격들 같이 하락하고 구축은 더 많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문제는 뭐냐.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고 하잖아요.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분양했던 애들이 프리미엄이 확 줄어들어 버려요. 이 신축, 이 청약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가격과 그 다음 분양권의 가격이 이 차이의 갭이 많이 벌어져 버려요. 그럼 사람들은 그나마 좀 떨어진 분양권을 사려고 하지 이 청약에는 흥미를 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청약에 서로 경쟁이 붙었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분위기 쎄해요. 청약 경쟁률이 1대0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나 계약할 생각은 있었어요. 당첨만 되면은. 근데 분위기 싸한 거 보면은 계약하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마저도 등 돌려버리는 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에도 지금 프리미엄 이렇게 막 억 단위 이상씩 빠지는 것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면은 제가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요 현상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청약시장 분위기가 폭망하는 분위기면은 사람들의 심리는 더 얼어붙는다. 부동산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에 8월, 9월은 정말 심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지금은 이 부동산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금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 심리고 나발이고 지금 다 필요 없다. 지금 금리다. 지금은 야 자이언트 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냐? 야 빅스텝? 야 빅스텝은 지금 야 이거 야 베이비 이런 거 0.25나 0.5는 이제 우리 안중에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레이트냐? 울트라냐? 이 두 개의 갈림길이 놓여있는 이 상황에서 심리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부동산 심리. 누가 부동산 심리? 야, 그런 고정관념마저도 버려라. 다 버려라. 네. 전세 거래량 190건. 그 중에서 60건이나 과거의 거래량이 끼어 들어와 있어요. 130건 정도 거래가 되었고요. 신고가 비율은 10%가 조금 못 되는 상태고, 아무튼 거래는 절벽으로 가고 있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못 간다. 그 와중에 130건의 거래량 중에서도 또 임대 아파트 거래량이 또 요만큼 끼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전세 매물을 내놓더라도 세입자 구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억 단위의 거래 하락되는 모습들 몇 가지만 동그라미 쳐볼게요. 요거는 2.2억 정도. 해운대 레미안 114제곱미터도 전세가가 2.2억 정도 빠지는 모습.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다 빠지기 때문에 전세 이사 나가는 게 진짜 고민이다. 제가 특집방송 입주를 앞두신 분이라면 꼭 보셔야 돼요. 입주를 앞두신 분, 신축으로 입주를 앞두신 분들은 어쨌든 그 대응책은 반드시 강구해놔야 된다. 반드시 강구해놔야 됩니다. 신축에 비싼 아파트에 들어가는 여건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라면 나름 좀 비싼 전세에 살고 있었을 텐데 비싸게 전세를 살고 있었을 만큼 그만큼 전세 가격은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막 10억 했던 것이 막 7억으로 전세가가 떨어진다. 근데 뭐 한 4억 했던 것이 전세가가 3억으로 떨어진다. 이 충격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비싼 전세에 살고 있었다. 즉각 매매 가격이 한 15억 정도 했는데 전세 가격이 7.5억 정도에 살고 있었다. 전세가율 50%였지만 이 아파트 매매 가격이 확 무너지고 전세 가격도 확 무너지면서 생각보다 이 매매와 이 전세가 내가 살고 있을 때의 전세 가격과 신규로 세입자를 받아야 되는 그 전세 가격의 갭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임대인이 항상 그 돈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는 경우를 더 많이 봤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바보 같았어요. 제 주변에 어떤 분 보니까 전세 금액을 7억을 받아놨어요. 전세 금액을 7억을 받아놨는데요. 전세 금액을 7억을 받아놨는데 이분 좀 여유 있는 분이었어요. 이 통장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예금 해놓고 있는 거예요. 금리 몇 %가 물어봤어요. 1.3%라든가. 이게 한창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시장 분위기, 이 예금 금리가 한창 낮고 대출 금리가 한창 낮을 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물어봤어요. 지금 금리 많이 올랐는데 3%막 그 중후반도 넘어가고 많이 올라갔는데 왜 그쪽으로 안 옮기세요? 하니까, 그냥 넣어놨어. 어차피 뭐 돌려줘야 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주변에 한번 살펴보세요. 당장 나간다 그러면 돈 못 돌려줘서 막 여기저기 돈 구하러 다닌다? 근데 사실 돈이 진짜 바닥나기 시작하면 시중에 넘쳐나고 그렇게 넘쳐났던 걸로 보였던 그러한 돈의 흐름도 현금 흐름이 막혀버리면 정말 단돈 1,000만 원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의 무서움, 빚의 무서움 관련해서 제가 언제 한번 그냥 마담 보바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마담 보바리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영화로라도 한번 꼭 보세요. 마담 보바리 제가 오늘 방송이 길어질 것 같아서 20분 넘어갔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마담 보바리 이야기는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억 단위로 떨어지는 모습들 계속 보시고요. 이게 너무 많아서 동그라미 치기도 힘들 정도. 네, 이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 더 많이 떨어질 거다. 지금 빅 스텝, 울트라 스텝, 자이언트 스텝, 무슨 스텝을 밟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발걸음은 더 빨라져야 된다. 그래야지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신축의 이편한 세상 서면도 센트럴, 신축의 전세 가격도 2억 8천까지도 떨어진 물건도 보이네요. 요거 대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신축의 전세 가격 2억 중반에서 2억 후반, 3억 넘어가는 경우에는 좀 아주 탑인 경우, 아주 탑의 입지가 아닌 다음에는 신축 아파트도 3억을 넘어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대구나 부산이나 사람들 요 정도 전세 가격에 사는 사람들의 벌이는 비슷할 거예요. 자, 여러 페이지 전세 비율이 그래도 낮기는 낮구나. 영 없지는 않구나. 전세 거래 절벽. 자, 여기도 좀 일부 현상 좀 나타납니다. 이제 3억 미만 거래 비중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높아질 거예요. 기마이 부릴 때 부려라. 지금 기마이 부릴 때가 아니더라. 자, 4억 이상 거래 비중도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고요. 평균 전세 가격도 떨어질 건데 아마 더 떨어질 거예요. 부산 대형에 아주 비싼 아파트도 있지만 아주 싼 아파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나마 부산에 지금 전세 가격이 이렇게 좀 버티고 좀 높은 상태로 버티고 있는 이유는 낮은 전세에 있던 아직 1억 미만 혹은 2억 미만의 전세에 있던 사람들 전세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 상태로 거래되더라. 오히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더라. 그 부분 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가격 하단 부분까지 조정받게 되면 평균 전세 가격은 조금 더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월세 거래가 역대 최대 비중이라고는 하지만 절벽 현상을 거치고 있는 것은 확실히 보이네요. 월세 금액도 무한정 올라가느냐, 요 격차에 대해서는 오늘 대구 방송에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부산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임대거래 절벽 현상, 내 돈을 뺏어 나가기가 쉽지 않다. 야, 너 사기꾼 아니야? 전세 사기 나라에서 엄중하게 처벌한다고 하던데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이거 쉽지 않다. 주인이 배째를 하게 되면 소송을 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 제 전세 특별방송 아마 보신 분들은 참고가 되실 거예요. 꼭 참고해 놓고 나중에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한번 공부는 해놨다가 내가 대응 방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임대인의 경우에도 내 졸지에 나는 좋은 의도로 내 임대를 그냥 놨을 뿐인데 나의 투자의 목적도 있었고 임차인도 생각하고 내가 좀 이렇게 좋은 의도고 어떤 의도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졸지에 전세 사기범으로 몰릴 수가 있다. 그 자금 마련하시는 방법 꼭 대응책 마련해 놓으셔야 된다. 임차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임대인도 똑같이 그 대응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험악한 꼴을 당하게 될지도 미리 한 번쯤은 공부해 놓으셔야지 되지. 나중에 임차인을 탓하고 누구를 탓하고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돈이 오고 가야 되는 흐름에서는 이 돈만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누구를 탓하는 거 의미 없다. 나중에 갑작스럽게 일이 닥치게 되면은 어찌로 정말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근데 현실은 냉정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